평생 모아 마련한 단 하나의 집. 그 집을 두고 며느리가 던진 단 한마디, 그깟집 한 채 때문에. 그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을 정리한 뒤 제가 선택한 길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과연 한 번의 배신 같은 말이 어떻게 제 노후를 완전히 뒤흔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놀라운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30살에 시집 와서 40년을 살았던 그 집이었습니다. 벽돌 한 장, 기와 한 조각까지도 저희 부부가 피땀 흘려 마련한 것들이었죠. 남편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저는 바느질과 청소일로 용돈을 보태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지은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저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남편 목 밥상을 차리다가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치우곤 했죠.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아들이 어머니, 이제 저희와 함께 사세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처음에는 다정했어요. 어머님 편히 계세요.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라며 웃으며 말해주었거든요. 아들 명수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따로 살면서도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와 주었던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반찬을 해드렸어요 라고 하던 며느리가 점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시네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까다롭게 굴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짠 것을 잘 못 먹어서 나트륨 때문에 다리가 붓는다고 살짝 말했을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점점 딱딱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제 앞에서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명수는 회사 동료들과 골프를 치러 나갔고 저는 며느리와 단둘이 집에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네요. 제가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게요. 이 동네도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값도 올랐겠네요. 남편하고 이 집 마련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저는 옛날 생각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수진이가 리모컨을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이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니 무슨. 어차피 명수가 외아들이고 나중에는 다 우리가 물려받을 텐데. 그런 식으로 계속 내 집 하시면 저희도 눈치가 보여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려받을 거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투가, 그 뉘앙스가 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냥.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께서 이 집에 애착이 있으신 거요. 그런데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서요. 집착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평생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그리워하는 게 집착인 걸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뒤에 왔습니다. 마침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저는 전날부터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나물들을 하나하나 묻히면서 옛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침부터 뭔가 기분이 언짢아 보였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설거지할 때도 그릇을 탁탁 소리 나게 놓았거든요. 수진아, 무슨 일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대답이 더 무서웠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명수가 들어오자마자 부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제가 듣기로는 명수 회사 후배가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건 미리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얼마를 내라고 하면 어떡해?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후배인데 너무 적게 낼 수는 없잖아. 적게 내면 어때요? 우리도 형편이 있는데. 그때 제가 끼어들었어요. 얼마나 하는데? 내가 좀 보태줄게.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수는 난처한 표정이었고 수진이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그깟집 한 채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하세요? 어차피 언젠가 우리 아들 거 될 텐데 왜 그렇게 티를 내세요? 그깟집 한 채.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니, 가슴이 아니라 영혼에 꽂혔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깟집 한 채라고요? 이 집이 그저 그깟집 한 채였을까요? 남편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사장에 나가고 저는 남의 집 청소를 하러 다니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집이 그깟집 한 채였을까요? 명수가 태어나서 첫걸음마를 뗀 곳이, 열병을 앓을 때 밤새 간호했던 곳이,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던 곳이 그깟집 한 채였을까요? 남편이 마지막에 여보, 이 집 잘 지켜줘라고 말했던 그 집이 그깟집 한 채였단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깟집 한 채 때문에. 그 말투에는 존중도 없었고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제가 거추장스러운 존재라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당신, 우리가 평생 모은 게 겨우 그깟집 한 채래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야? 우리에게는 온 세상보다 소중한 집인데.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작게 살아왔구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랬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폐가 될까봐 조심조심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결국 그깟집 한 채 때문에 아등바등한다는 소리를 들었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68배 제 얼굴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주름도 많고 머리도 새하얗게 새었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기가 죽어 보였달까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았어요. 거실에 놓인 장롱. 남편이 결혼 첫 해에 사준 것이었어요. 처가살이 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 당신 물건들 좀 제대로 정리해라고 하면서요. 부엌에 있는 찬장. 명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용돈을 모아서 어버이날에 사다 준 것이었어요. 키가 작았던 명수가 의자를 올려놓고 올라가서 설치해 준다고 끙끙거렸던 게 생각났어요. 안방에 있는 화장대. 남편이 제 생일에 사준 것이었죠.
우리 집사람도 이제 좀 꾸미고 살아라고 하면서 쑥스러워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들에 추억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깟집 한 채가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게 있었어요. 작은 카페 하나 차리는 것이었어요. 손님들에게 정성스럽게 차를 내어드리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카페요. 남편에게 얘기해 본 적도 있었어요. 여보, 나중에 여유 생기면 작은 카페 하나 해보고 싶어. 남편은 웃으면서 좋지,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명수 대학 등록금에 결혼 비용에 이런저런 일로 돈을 쓰다 보니 카페는 그냥 꿈으로만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르잖아요. 명수도 다 컸고 이 집도 재개발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 만약 이 집을 정리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명수는 출근하고 수진이는 마트에 간 사이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매매하실 건가요? 네, 일단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중개사가 집 평수와 위치를 듣더니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요즘 이 동네가 많이 올랐거든요. 재개발 얘기도 있고 해서 대략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가 적어준 숫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집을 살 때보다 몇 배나 오른 가격이었거든요. 정말 이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시세가 그래요. 조건 좋은 집이면 더 받을 수도 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이 정도 돈이면 작은 전셋집 하나 구하고 남은 돈으로 카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모두가 무서웠어요. 그날 저녁 명수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집을 정리하고 따로 살려고 해.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 같더구나. 수진이가 화들짝 놀랐어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거든. 명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사시면 어떡해요? 걱정되는데. 명수야, 엄마가 아직 죽지 않았어.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단다. 그리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카페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 다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장사가 쉬운 줄 아세요?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손님이 올까요? 나이 드신 분이 하는 카페에.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집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리모델링 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요. 그들의 설렘 가득한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 집이 다시 행복한 가정의 터전이 될 것 같았거든요. 계약을 마친 후 저는 새로운 전셋집을 구했어요. 원룸형 오피스텔이었는데 작지만 깔끔하고 관리가 쉬워 보였어요.
무엇보다 제가 카페를 내려고 생각한 곳에서 가까웠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누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명수가 이사 당일에 와서 도와주었어요. 수진이도 왔는데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정리는 함께 해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명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오히려 시원섭섭하네. 짐을 다 옮기고 마지막에 집을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빈집이 되니까 더 넓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새 집에 정착한 지 한 달 후, 저는 본격적으로 카페 준비를 시작했어요. 위치는 주택가 근처의 작은 상가였어요. 임대료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근처에 학교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어서 손님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인테리어는 최대한 간단하게 했어요. 나무 테이블 몇 개와 편안한 의자들, 그리고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옛날 사진들을 걸었어요. 카페 이름은 그때 그 시절로 정했어요. 메뉴는 복잡하지 않게 구성했어요. 커피와 차 그리고 제가 손수 만드는 간단한 디저트들. 특히 호박죽과 단팥죽을 메뉴에 넣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전통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요. 오픈 첫날 손님은 3명뿐이었어요. 근처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과 학교 가는 길에 들른 학생 2명이었어요. 여기 새로 생겼네요.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혼자 합니다. 대단하세요. 나이가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올해 68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전혀 안 보이는데요. 정말 대단해요. 그날 밤 매출을 계산해 보니까 3만 원이었어요. 임대료랑 재료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시작이야.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제 호박죽을 맛보고는 자꾸 찾아와 주셨거든요. 사장님, 이 호박죽 어떻게 만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냥 옛날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대로 해요. 특별한 건 없어요. 아니에요, 뭔가 달라요. 진짜 집에서 먹는 맛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손님들도 찾아왔어요.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여기가 그 할머니가 하는 카페구나. 소문 들었어. 어떤 소문요? 이 동네에서 제일 친절하다고 하던데. 그리고 젊은 사람들 카페는 너무 시끄러운데 여긴 조용하고 좋다고 하더라고.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났어요.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근처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숙제해도 돼요? 그럼 조용히만 하렴.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손자 손녀를 보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가끔 간식도 챙겨주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카페를 연지 석 달이 지나니까 제 하루 일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카페로 나가요. 먼저 청소를 하고 그날 쓸 재료들을 준비해요. 죽을 끓이고 간단한 샌드위치 재료를 손질하고 커피 머신을 점검하고 아침 8시부터 손님을 받기 시작해요. 출근길 직장인들이 커피 테이크아웃을 하러 오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생하세요. 그런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돼요. 오전에는 주로 동네 어르신들이 오세요. 한두 시간씩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요. 때로는 제가 상담 역할도 해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하면서 시작되는 얘기들을 들어드리기도 하고 아픈 곳이 있다며 하소연하는 말씀도 들어요. 오후에는 학생들이 와요. 조용히 공부하다가 가끔 제게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녁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와서 피곤한 얼굴로 차를 마시고 가요. 그런 분들께는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건네드려요. 카페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는 길 하루를 돌아보면 정말 알찬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거든요. 카페를 연지 반년이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손님이 별로 없는 오후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명수와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머님. 두 사람 얼굴이 좀 놀란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이 생소했을 거예요. 어서 와라. 앉아.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끓인 호박죽과 커피를 내어주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정말 어머니가 하시는 카페예요? 그럼 누가 하겠니? 명수가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어요.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분위기도 좋고. 수진이도 호박죽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맛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어머님, 손님은 많이 와요? 응, 요즘엔 단골도 생기고 나름 잘 되고 있어. 그때 마침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처 아파트에 사시는 김 할머니였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호박죽 한 그릇 주세요. 네, 김 할머니.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서 호박죽을 준비하는 동안 김 할머니가 명수와 수진이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혹시 사장님 가족분들이세요? 네, 저희가 아들 며느리입니다. 아이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사장님이. 우리 동네 보물이라니까요. 여기 와서 죽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 하루가 다 좋아져요. 김 할머니가 나가신 후 명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걸 혼자서 다 하시다니. 혼자가 아니야. 손님들이 도와주시거든. 수진이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때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수진이를 바라보았어요. 그 아이 눈에 진정성이 보였어요. 수진아, 그 일은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오히려 고마워. 고맙다니요? 그 말 덕분에 내가 깨어났거든. 만약 그때 그 말을 안 했다면 나는 지금도 집 한구석에서 눈치만 보며 살고 있을 거야. 명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었는데. 명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수진이도 서로 배려하려고 노력했는데 어긋났던 거지. 그런데 이제 보니까 따로 사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 같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카페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페를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루 매출이 20만 원을 넘기는 날도 있고 단골 손님들이 새 손님을 데려오기도 해요. 특히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 손님들도 많이 찾아와요. SNS에 할머니 카페라고 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정말 힐링돼요.
할머니가 너무 친절하시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진짜 집 같은 느낌이에요.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그런 글들을 보면 뿌듯해요. 제가 만든 공간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니 말이에요. 요즘에는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있어요. 계절별로 특별한 차를 만들어서 내놓고 있거든요. 봄에는 벚꽃차, 여름에는 매실차, 가을에는 국화차, 겨울에는 유자차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작은 이벤트도 해요. 추억의 음악 감상회라고 해서 옛날 노래를 틀어놓고 손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럴 때마다 카페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세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평소보다 한산한 시간이었는데 젊은 여자분 한 명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 따뜻한 차 하나 주세요. 아무거나요. 그분은 구석 자리에 앉아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때때로 한숨을 쉬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짜증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제가 유자차를 가져다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그분이 고개를 들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 네.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저도 살면서 힘든 일 많이 겪어봤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이시더니 조금씩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경력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도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결혼 압박이 심하고 연애는 잘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사장님, 혹시 제가 너무 한심해 보이나요? 30살이 넘었는데 이것저것 다 흔들리고 한심하긴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모든 게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급해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인생은 원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가요? 당연하죠. 저도 지금 이 나이에 카페를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죠. 그 나이에 무슨 장사냐, 실패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요. 그런데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그분이 조금씩 밝은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무서우시지 않았어요? 무서웠죠. 그런데 무서워서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해봤어요. 그날 그분은 2시간 넘게 앉아서 차를 마시며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오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뭘요? 언제든지 힘들면 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 후로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직장을 옮겼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사장님 말씀대로 용기 내서 이직했어요. 새 직장이 훨씬 좋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차와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카페를 연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자주 사장님, 요리 클래스는 안 여세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저도 할머니처럼 맛있는 죽 끓이는 법 배우고 싶어요. 전통차 우리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런 요청들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제가 평생 해온 요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오후에 할머니의 건강 요리 교실을 시작했어요. 한 번에 5명씩만 받고 간단한 전통 요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수업은 호박죽이었어요. 호박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끓이는 방법, 간 맞추는 요령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와,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저는 맨날 호박죽 사 먹기만 했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네요. 수강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특히 젊은 며느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시어머님께 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두 번째 수업은 김치찌개, 세 번째는 된장국, 네 번째는 계절 나물 무치는 법. 이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매번 수업이 끝나면 다들 만족해하며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카페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는 거였어요. 요즘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사장님 같은 분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인터뷰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했나 싶기도 하고 기사에 나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하지만 기자분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인터뷰 당일 기자와 사진 기자가 카페로 왔어요. 젊은 여자 기자분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질문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카페를 해보고 싶으셨어요? 처음 카페를 열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가족들 반응은 어땠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같은 나이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카페냐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기사가 나온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카페를 찾아주셨어요. 멀리서도 오시고 인터뷰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사장님 보니까 용기가 나요. 우리도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네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카페를 연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오늘은 어떤 손님들을 만날까,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단골 손님들은 이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김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에 오셔서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동네 소식을 전해주세요. 고등학생 지민이는 학교 끝나면 와서 숙제를 하고 가는데 제가 간식을 챙겨주면 할머니 고마워요. 라고 밝게 웃어요. 직장인 은영이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하소연하고 가는데 제가 들어주고 조언해드리면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돌아가요. 요리 교실도 인기가 많아져서 이제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예요. 한 달에 2번으로 늘렸는데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가끔 명수와 수진이가 찾아와요. 이제는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어요. 수진이는 요리 교실에도 참여해서 시어머니 요리를 배워가기도 해요. 어머님 진짜 존경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시작하시다니. 수진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지. 손자 준호도 가끔 와요. 중학생이 된 준호는 할머니가 카페를 한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해요.
친구들에게 할머니 카페 자랑을 많이 한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수진이가 던진 그 한마디, 그깟집 한 채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하세요?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만약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아들 집 한 구석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을 거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기대돼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제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진이에게 고마워요. 물론 그때는 상처받았지만 결국 그 상처가 저를 깨우쳤거든요. 그깟집 한 채.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깟집 한 채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그 집을 정리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제 카페에서 일하다가 문득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뭔가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 같았어요. 아, 그리고 어제 또 새로운 손님이 오셨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집에서 맨날 TV만 본다며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네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나이는 핑계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저도 68배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사장님 보니까 용기가 나네요.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느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도 카페 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어떤 손님들을 만날지,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지 기대되네요. 그깟집 한 채 때문에 시작된 이 모든 변화들이 지금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